자, 본격적으로 2024년 스토브 리그가 시작됐는데 첫 FA 계약자로 오규민 선수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정 선수가 두 번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팬들 질문이 좀 왔는데 최정 선수가 이렇게 늦게 계약했던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게 BFA 단연 계약은 보통 FA 계약하는 한 시즌 전에 보통 하는데 지금 FA가 곧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BFA 계약보다는 FA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FA 계약을 더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셀러리 캡이 2025년 셀러리 캡이 김광현 선수가 30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몰아주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을 것 같아요. 그 계약금을 안 주더라도 BFA 계약이 첫 해에 몰아주면은 그게 계약금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좀 시간 며칠 뒤로 해서 FA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구단 입장에서도 샐러리 캡 같은 걸 생각을 하면 BFA보다는 FA 계약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게 케바케인가요? 그렇죠. 그게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계약금을 주면은 계약금은 안 분하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 그러니까 4년 계약이면 지금 이제 40억을 계약금 받으면 10억씩 이게 고정되는 형태인데 그냥 그 연봉이면은 좀 매년 다르게 줄 수가 있거든요. 셀렉캡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약금이 이렇게 안 치는 것보다는 연봉을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게 BF 계약이 더 유리하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FA 계약금은 계약했을 때 반을 받고 또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반을 그건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고 2의 분할인데 보통 이제 계약하면 바로 이제 곧 받고 그 다음에 받든지 다다음에 받든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년 차이를 두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계약하면 올해 받고 내년 초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해진 게 없어요. 또 이제 팬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SSG 내부 단속 외에 외부에서 이 선수를 영입하면 좋겠다라는 선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은 이제 나오셨는데도 단장님한테 단장님 사정을 잘 아시니까 한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SSG의 그 셀러리캡 상황이나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0억 원 이상의 외부 FA 영입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노경훈 선수도 계약을 할 상황이잖아요. 노경훈 선수 계약을 할 상황이고 노경훈 선수도 뭐 연간 뭐 최소 5억 이상은 받겠죠. 어느 정도는 받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단연 총액으로 보면 40억 이상의 FA 영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등급의 가성비 높은 선수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고효준하고 오원석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 투수가 약한데 지금 한두솔하고 김택형 이 정도가 왼손 불펜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임정호가 어떨까? 그 NC에서 이게 지금 FA 선언한 이 선수가 C등급이니까 뭐 가성비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물론 지금 SSC만 볼 것 같지 않고 여러 구단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임정호 선수가 네. C등급 중에서는 좀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C등급이니까 이 선수가 올해 연봉이 1억 3,500인데 보상금이 2억 250만 원만 주면 선수 보상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2차 드래프트 1순위가 4억이고 2순위가 3억이고 3순위가 2억이잖아요. 3순위급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할만하죠. 지난번 FA 때도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현식 선수, 엄상백 선수, 심우준 선수가 이번 FA에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빅까지는 모르겠고 이 준척급이니까 그래도 핫3는 되지 않을까. 핫할 것 같아요. 이 세 선수가 가장. 근데 이 선수들은 이제 그 개별 구단에 얘기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댓글 뭐 이런 거 해주세요. 갑자기요? 홍보를 안 했더니. 네. 자, 그럼 각 구단 FA 신청한 선수들에 대해서 한 번씩 한번 알아보겠는데 일단 제일 먼저 기아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네. 기아는 임기영 선수가 미신청 소문이 있었는데 신청을 했어요. 사실 올해 최악의 부진이었거든요. 이게 ABS의 영향인지 아니면 작년 과부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선수는 선발도 가능하고 불펜도 가능한 선수잖아요. 원래는 선발 투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불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둘 다 좀 애매한 편. 둘 다 뭐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특출나는 느낌은 아닌. 근데 제구가 안정적이라서 1인 불펜으로는 좀 유용할 것 같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래서 저는 임경 같은 경우에 FA 1년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FA 신청을 한 게 혹시 이제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제외돼서 좀 서운해서 선수가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 팀에서 오퍼가 있으면 이적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문제는 타 팀에서 오퍼가 있겠느냐,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성적 같으면 오퍼를 받을 만한데 FA라는 게 그 직전에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진용 선수도 작년에 세이브 1위가 9월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진해갖고 FA에서 했잖아요. 근데 임기영 선수도 좀 애매한 거죠.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 타구단에 오퍼가 없으면 선수 측에서 옵트아웃 계약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선수가 그 에이전시가 리코잖아요. 그러니까 옵트아웃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안치홍 사례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안치홍 선수가 그 당시에 FA 시장이 좀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4년 계약을 못하고 2+2에 그 옵트아웃 계약을 했는데, 임기영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 허경민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허경민도 4+3에 선수 옵션 플러스 3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허경민 선수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 모구단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오퍼를 한 상황이어서 두산이 잔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 옵션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경우는 다릅니다. 안치홍 사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이적 잔류 가능성이 모두 있어 보인다. 타팀 오퍼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장현식인데, 투수 체대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최근 4년간 성적이 고르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B등급이에요. 네. A등급도 아니고 B등급. 그리고 구위형 불펜을 원하는 팀이 다수 있다. 특히 삼성. 우리 PD님은 뭐 장현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저는 이만한 불펜도 없어요, 올해 시장에. 그리고 기아가 3명의 FA 중에서 당연히 장현식이 1순위일 거다.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1순위일 거고, 기아 입장에서는 조기 계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기아가 지금 그 오프시즌 행보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장현식도 조기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을 끌수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선수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선수 측에서는 빨리 계약하려면 그만큼 금액을 많이 줘야죠. 그래야 계약을 할 겁니다. 장인식 선수도 혹시 리코인가요? 네. 이번에 기아에서 나온 3명 다 리코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아의 스탠스가 주목이 되는 게, 가격이 만약 폭등했을 경우에 장현식을 계속 그 올인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아의 불펜에 뭐 전상현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장현식을 오버페이 했을 경우에 내년에 최원준, 박찬호 이런 선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오버페이를 해버리면 그 영향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장현식은 본인이 그 한국 시리즈 축승회에서 무소속이라고 껴있는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결혼했는데 신혼집이 세종시예요. 근데 와이프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는 광주에서 혼자 기거하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에 집이 있어서 하나행 소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가 엄상백하고 심우준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둘 다 못 잡으면 둘 중에 한 명만 잡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도 이 장현 선수는 FA 행선지에 따라서 이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아랑 잔류하면은 광주로 이제 와이프가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아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원래 서울에서 학교를 나온 선수인데 프로 경력이 다 NC, 기아, 지방구단들이어서 수도권 메리트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적, 잔류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아 마지막으로 서건창. 서건창은 그 FA 4수 만에 신청을 했잖아요. 35세 C등급을 기다린 거 아닌가 싶어요. 일부러. 예, 작년까지는 B등급이었는데 올해 35세가 되면서 C등급이 된 거죠. 이걸 기다렸나 싶습니다. 근데 구단은 이제 고종욱 사례, 그러니까 2년 계약금 1억, 연봉 1.5, 옵션 1억 해서 총액 5억 원을 청구할 것 같고 선수 측은 당연히 그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욱보다는 분명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선수는 뭐 타구단에서 데려갈 것 같지는 않고 잔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나이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량이 턱 떨어진 어떤 그런 걸까요? 워커식도 좋고 되게 성실하다고 소문난 선수인데 갑자기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 선수들이 뭐 좀 그 에이징 커브가 빨리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루수로는 수비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타격도 이제 같이 내려온 게 아닌가. 네. 단장님은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네. 수비가 좀 약해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삼성 한번 가볼까요? 삼성은 류지혁 선수가 또 은근히 또 여기저기 인기가 많은 것 같은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아니 뭐 하나에서 뭐 또 하나? 갑자기 하나에서 또 하나? 네. 하나가 어디가 필요해요? 하나 그리고 또 롯데 뭐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얘기를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 워커식이 워낙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어서 뭐 두산, 기아, 삼성이 거쳤잖아요. 이 모든 팀에서 워커식이 좋은 평가였어요. 참 이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팀 케미를 생각한다면 선택할 만한 선수다. 그리고 2루수, 3루수, 멀티 백업 스타일 장기적으로 봐도 이 선수는 좀 팀에서 좀 소금과 같은 존재? 그래서 좀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선수는. 근데 이제 뭐 좀 돈을 많이 받을 만한 선수?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을 보면은 연간 10억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그 이하의 선수라고 봐야죠. 그리고 삼성은 유지혁 이후를 바라보고 최근에 신인 지명을 했습니다. 김재상 선수 2023년 3라운드, 심재훈 선수 2025년 2라운드에 지명을 이미 해서 데뷔를 하는 모양새였고 25인 외 선수 보상을 감당할 타팀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KT가 만약에 심우준 계약을 실패할 경우 영입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심우준을 못 잡으면 김상우 선수가 유격수로 이동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루수가 비죠. 이 자리를 이제 유지혁으로 뭐 메꿀 수도 있는 거죠. KT 입장에서는. 제가 KT라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KT가 FA를 고용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중간급, 중저가 그 선수들을 영입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유지혁도 딱 그 케이스 아닐까. 그래서 저는 유지혁 선수도 가능성은 있다. 타구단에서. 근데 하나고 롯데는 잘 모르겠어요. 롯데 특히 이 선수 유격수는 아니잖아요. 2루 3루인데 롯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롯데는 유격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도 2루 3루에 뭐 선수는 많은데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전 KT가 어떨까 싶어요. 유지혁 선수 현재 상황과 그 팀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거 그리고 백업 같은 거 잘하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생각나는 선수가 SSG의 김성현 선수랑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달라요. 어떤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김성현은 그냥
플레이가 조금 약간 화려한 플레이,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러니까 좀 송구가 워낙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플레이보다는 뭐 키가 작아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플레이 자체가 조금 또 다이나믹한 플레이고 그렇게 유지혁 같은 파이팅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용해요. 언론 인터뷰를 시켜도 되게 어려워해요. 좀 내성적인 스타일. 스타일이 달라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건 팀의 어떤 비중 같은 거, 백업 여기저기 백업 다 가능하고 적재적소의 작전 능력 뛰어나고 아마 저는 그래서 유지혁이 제가 보기에는 김성현 선수가 정확히 계약금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성현 선수 비슷하게 받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김성현 선수 김성현보다 위죠. 위라고 봐야죠. 김성현이 처음에 FA 했을 때 2+1에 2+1년에 11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위라고 봐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안 주고 싶어 하던데. 근데 그건 모르죠. 결국 FA라는 게 적정가는 의미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김원곤 선수. 김원곤 선수도 진짜 삼수만에 신청한 건데. 작년에도 C등급이었는데 미신청을 했고, 작년에 진짜 엄청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연봉도 뭐 크게 깎이고, 올해는 성적 반등을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상금도 적어서 이 선수가, 김원곤 선수가 연봉이 6천이니까, 올해 연봉이. 그럼 보상금 해봐야 9천이잖아요. 그래서 보상금도 적어서 외야수가 부족한 팀이 부담 없이 영입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하나 외에는 외야수가 부족한 팀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김원곤 정도 선수를 데리고 갈 만한. 근데 이 선수가 워낙 워커의식이 좋기 때문에 잔류하지 않을까. 경쟁도 없을까. 타구단에서 영입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팀에 대한 애정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FA 삼성에서 나오는 내부 FA 2명은 워커의식이 좋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